조현병의 실체는 이제 과학적인 연구 성과로 거의 대부분 이해하게 되었고 밝혀졌습니다. 고기능성 MRI의 기술 발달과 뇌영상의학적 연구 결과로 인해서 조현병 환우들에게 있어서 뇌의 특정 부위의 뇌세포들의 크기가 위축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되뇌 피질 중에서도 전전두 피질이라는 특정 부위의 위축이 두드러진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미 진행된 조현병 환자에서는 물론이고 조현병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고위험군에 대해서도 이미 이 되뇌 피질 중에서 전전두 피질이라는 부위의 두께 감소가 이미 조금씩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와 같은 연구 성과는 30여 년 전에 미국 국립보건원의 뇌영상 연구로부터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기능성 MRI 기술이 발달하면서 각국의 뇌 연구소에서 발표된 많은 논문들과 최근에 특히 2013년도에 발표된 서울대 건준수 교수팀의 연구 결과에서도 이미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대 건준수 교수팀의 연구에서도 특히 두드러진 것은 고위험군에 있어서도 질병 증상이 생기지 아니하였지만 질병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뇌의 되뇌 피질 중에서도 전전두 피질의 두께가 이미 서서히 위축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한 연구에서 조현병 환우의 뇌파는 감마파가 정상인의 40Hz보다 낮게 나온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고기능성 MRI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다양한 환자들에 대한 실험과 그 뇌과학 지식과 뇌세포의 분자적인 그 구조의 발달에 따라서 환청과 망상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는지도 이제 과학자들은 이해하게 되었고 그 실체를 대부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조현병의 실체가 뇌세포의 분자적인 수준에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치료의학의 연구와 치유 방법의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날 기존 의학의 조현병의 실체는 이미 밝혔으나 정말 그 근본적인 원인과 개인별로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방법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즉 개인별로 근본 치유를 위한 개인 맞춤형 방법을 과학적으로 고안하지 못했었고 또 기존 의학은 조현병의 다양한 증상에 대해 증상 억제 약물이나 지속적으로 완화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약물을 개발하여서 세계적으로 증상 완화에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근본적인 치유 대책을 내어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에덴셀 연구소는 이제 되뇌 피질의 두께의 감소 원인과 뇌파가 감소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유들을 찾아내었습니다. 에덴셀 연구소는 세포를 중심으로 한 영양학적인 연구와 독성학적인 연구를 개인별로 영양검사와 독성학적인 검사를 통해서 개인별로 되뇌 피질이 위축이 지속되는 이유와 뇌파가 약하는 이유를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독들은 세포막을 통한 영양분의 이동을 방해합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물의 영양소는 장에서 소화되어서 개별 영양 분자로 분해되어서 그때부터 장 점막 세포를 통해서 모든 말초 조직의 뇌세포나 피부세포의 세포막을 통과하고 그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막을 통과하여서 영양분이 도달하여야 하는데 많은 다양한 독성 분자들은 그러한 영양분의 이동을 방해합니다. 에덴셀 연구소에서는 뇌세포가 영양소가 부족하게 된 원인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즉 되뇌 피질의 위축과 뇌파가 약하게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뇌는 혈중 영양소가 결핍된 상태로 공급받게 되면 인체의 생존 본능에 따라 중요성의 우선순위에 따라 영양 자원을 배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정 뇌구역의 뇌 중심부이며 생명중추인 뇌관 등으로 부족한 영양소를 더 보내기 위해 모세혈관 입구를 활짝 열고 생명유지장치와 직접 관련성이 적은 부위로 자원을 적게 보내도록 그쪽으로 가는 모세혈관 입구를 조여버리는 비상 시스템을 작동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는 우리 전체 몸 전체의 생명이 유지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뇌피줄의 전전두엽의 조직의 위축은 그것을 구성하는 세포들이 완전히 죽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영양소 공급 부족에 따른 그 세포들의 크기가 수축되어 총 부피가 감소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즉 조현병 환우들의 특정 뇌구역의 세포들도 모세혈관을 통한 영양 공급이 줄어들어 해당 세포의 크기가 감소, 위축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동맥혈관과 정맥혈관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큰 대동맥이 보이고요. 작은 가지인 소동맥이 보입니다. 소동맥에서 시작되는 모세혈관들은 세포들 사이를 지나가면서 정맥혈관으로 바뀌게 되고 작은 정맥 모세혈관으로 바뀌게 되고 다시 정맥 소동맥으로 바뀌고 정맥 소동맥에서 모여진 혈액은 정맥 대동맥을 타고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우리 과학자들은 모세혈관이 시작되는 모든 입구마다 모세혈관 이전 조임근이라는 마치 수도꼭지의 밸브를 조절하는 것처럼 조이는 혈관을 넓혔다 줄였다 하고 조였다 넓혔다 하는 모세혈관 이전 조임 근육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을 영양 자원이 부족할 때는 우리 몸은 언제든지 중요한 부위로 가는 모세혈관은 그 조임근을 활짝 열어서 혈류를 충분히 확보하게 되고 그와 마찬가지로 한쪽이 확장되면 다른 한쪽은 중요하지 않는 부위는 모세혈관 이전 조임근을 수축시켜서 영양 자원을 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로 대뇌피질의 위축이 진행된 것이었습니다. 우리 에덴셀 연구소는 개인 맞춤형 영양요법으로 이 조현병에 대해서 정상 회복이 가능한 과학적 근거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이미 밝혀진 뇌조직의 특수한 해부학적인 특성을 고려하면 뇌조직은 영양소 분자의 균형 농도 유지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뇌조직은 영양소를 세포 사이사이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혈액 중에서 있는 영양소의 균형 농도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경세포, 즉 뉴런의 세포막에는 안정막 전압이 유지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안 하거나 언제든지 적정량 이상의 충전량을 확보하고 있어야 그 휴대폰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신경세포막에는 우리 신경세포가 활성화되든 활성화 안 되든 항상 마이너스 70mV 내외의 전압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신경세포 뉴런이 생산하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생산되는 에너지의 약 70%가 여기에 할당된다고 과학자들은 이미 신경과학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신경 전달 물질과 뇌의 각종 기억 단백질 신호 전달 분자들은 단백질 또는 당단백질로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뇌세포 속의 모든 이러한 단백질들은 수명이 고작 15일 이내입니다. 뇌신경세포는 분열하지 않는 영구세포입니다. 대부분, 일부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영구세포인데 그들은 신속하게 거의 대부분이 생물학적인 컴퓨터로서 단백질을 합성하고 분해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단백질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손상을 당할 때 즉각 그 단백질을 교환할 수 있는 부품의 영양소가 공급이 되어야 하고 그러한 단백질의 수명은 15일이기 때문에 항상 일정한 양의 총 단백질 보유량을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신경세포 하나하나가 말이죠. 둘째, 개인 맞춤형 영양요법으로 정상 회복이 가능한 과학적 근거로서 둘째는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조현병 환우들의 영양학적인 조사에서 영양소 결핍이나 불균형 상태의 공통된 특성이 발견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세포의 미토콘드리아에서 가장 중요한 영양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세포의 미토콘드리아에서 가장 중요한 영양소의 결핍이나 불충분이 지속이 되면 산소의 20%를 사용하면서 영양소의 20%를 사용하는 뇌 조직에서 비상이 걸려서 특정 뇌 부위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과학적인 자연치유요법의 시대입니다. 세포가 가진 자연치유력을 정상화하는 길만이 온전히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약물을 먹고 있지만 그 약물은 어디까지나 정상을 완화시키거나 고통을 경감시켜주는 치료제들입니다. 그것으로 근본적인 치유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근본적인 치유는 세포들이 알아서 합니다. 세포는 그 어떤 의사보다도 똑똑하고 우리를 구성하는 모든 세포들은 그 어떤 약물보다 똑똑하게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악착같이 생존하기 위해서 세포 하나하나를 자신들이 천국으로 만들면서 해독을 하면서 필요한 영양분을 선택적으로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세포가 가진 자연치유력을 과학적으로 실행하는 데에 연구를 하여 왔습니다. 한 예를 들면 코로나 시대에 지금 코로나 치료제나 획기적인 백신도 없는데 일단 그래도 사람이 걸렸다가 2, 3주 지나면은 적정하게 요양을 하면 약 90% 이상이 코로나에서 물론 후유증이 남는 분들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완치를 보입니다. 그러면 치료제나 백신이 없는데 어떻게 완치율이 90%나 되어서 코로나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우리 세포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이미 프로그램되어 있는 세포의 자연치유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분자 수준이 해석이 가능한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몸의 DNA 분자 구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범인을 찾는데 DNA를 대조해서 조상도 찾고 같은 가족도 찾고 범인도 찾습니다. 미토콘드리아의 모든 분자 구조가 특히 또 에너지를 생산하는 에너지 생산 효소들의 그 분자 기계로서의 분자 구조가 이미 밝혀졌습니다. 그 분자 구조가 밝혀짐에 따라서 그 분자 구조에 어떠한 영양소 분자들이 조합이 되어 있어야 되는지는 우리는 알 수 있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러한 영양소 분자들이 장에서부터 최종적인 세포와 최종적인 목적지인 미토콘드리아에까지 핵막에까지 막을 통과해서 이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영양소가 제대로 이동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추적 조사하지 아니했습니다. 그 구성분자의 부품인 중요한 필수 영양소의 농도와 이용 상태를 추적 조사하는 것이 질병의 근본 치유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이제 의학도 개인 맞춤 의학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세입니다. 왜냐하면 분자 구조가 대부분 밝혀졌기 때문에 사람마다 생활 습관과 식습관이 다르고 먹는 영양 상태가 다릅니다. 기존의 주묵구구식 영양요법도 이제는 과학적인 개인 맞춤형 영양요법을 중심으로 하는 자연치유요법으로 의학의 혁신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에덴셀 미토콘드리아요법의 알고리즘은 조현병 환자의 완치 가능성을 열어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만성 질환으로부터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것입니다. 질병을 예방할 수 있으며 노화를 방지할 수 있으며 이미 진행된 질병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세포가 위대한 프로그램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것을 생리학이나 생화학 교과서에서, 조직학 교과서에서, 분자생물학 교과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